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서 일반인들 접종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지만은 실제로 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로컬 정부들의 결정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우 아직은 65살 이상 연령대에 대한 접종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남가주 카운티들도 당분간 의료진과 장기시설 거주자들만 접종한다라는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주치의에게 수시로 문의를 해야 하고,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등록하면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지만은 실제 접종은 이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같은 경우 뭐 LA, 오렌지, 뭐 벤츄라 여러 카운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보건 행정은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백신 접종을 펼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이건 뭐 남가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 미국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5살 이상 이제 맞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걸 뭐 캘리포니아가 카운티에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지 안 할지, 또 언제부터 할지는 전적으로 카운티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각 카운티가 다 사정이 다르고요. 현실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는 뭐 의료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일반인들을 섞어서 맞춰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카운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발표하는지 이런 거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주정부의 문의가 요즘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은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당신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정부나 보건국에다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정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LA 카운티는 접종 대상을 확장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일반인들까지는 지금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요즘 자주 변하니까 사실은 뭐 이번 주말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또 바뀔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접종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5곳의 대형 접종 장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최고 5,000도스의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5곳의 대형 접종 장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그 나저 스타디움이 대형 접종 장소로서 이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 접종 리스트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LA 카운티는 지역 내 모든 헬스케어 워커들이 변함없이 1순위지만 이제는 헬스케어 워커들만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아니고, 이 헬스케어 워커라는 것은 코로나19와 직접 맞닿아서 일을 하는 그런 헬스케어 워커들이고요. 그 외에 일반 응급실이라든가 일반 병원, 프라이머리 클리닉, 그리고 뭐 치과 이런 데서 일하는 워커들도 접종 대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그 연방 정부 권고사항인 65살 이상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은 LA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없지만 이게 당장 며칠 안으로 또 다음 주 뭐 이렇게 가까운 장래에 바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라든가 LA 카운티 보건국의 발표를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는 백신 접종 대상을 확장을 하긴 했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계획을 그렇게 크게 수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다만 그 순서를 약간씩 앞당기는 정도인데요. LA 카운티 지금 계획을 보면 1월이 가기 전에 이달이 가기 전에 50만 명의 헬스케어 워커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LA 카운티는 50만 명의 헬스케어 워커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나저 스타디움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센터로 지금 변신을 했고요. 다음 주에 5곳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지난 한 달 동안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이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마브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말을 했고요. 1월 말까지 헬스케어 워커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면 2월부터는 75살 이상 고령층과 일부 에센셜 워커들이 접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가 그 티어로 구분하면 티어 1A 단계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티어 1B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1B로 들어가게 되면 75살 이상 고령층과 일부 에센셜 워커들이 접종 대상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3월 말부터는 1C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이 1A, 2월 초에 1B, 그 다음에 이제 1C로 3월 말부터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50살 이상의 시민들과 16살 이상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하는 단계가 되고요. 이 LA 카운티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는 티어로는 마지막이 1C가 되겠습니다. 1C 단계 이후에는 티어 2가 있습니다. 2단계가 있는데 이 티어 2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시기적으로 대략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면 티어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티어 2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략적인 그런 방침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75살 이상 50살 이상, 그러니까 65살 이상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세웠던 오리지널 계획은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65살 이상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뭔가 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뭐 물론 우리도 뭐 매일 보도를 하죠. 보도를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의 차례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모르면은 본인이 백신 접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언제 내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가장 편리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치의가 있는 분들은 주치의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들은 다 그런 정보가 오게 돼 있어요.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는 분들은 주치의에게 문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치의가 알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치의가 알아서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가서 맞으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주치의가 뭐 상대하는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치의가 있는 분들은 좀 자주 주치의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계속 괴롭히셔야 돼요. 자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고 해가지고 전화 받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좀 괴롭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LA 카운티에 코비드-19 백신 사이트가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비드-19 백신 사이트에 가면 이메일 사인업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 사인업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LA 카운티가 수시로 지금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티어 뭐 1A, 티어 1B, 티어 1C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만 그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백신 관련 정보를 이메일 사인업한 사람들에게 그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LA 카운티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웹사이트는 제가 이 시간 방송이 끝나면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인데요. 거기에 그 기사를 클릭하시면 그 LA 카운티 그 이메일을 사인업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미 65살 이상의 시니어들한테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카운티들은 어떻습니까, 남과주에? 그렇죠. 그 오렌지 카운티부터 살펴보면요, 백신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돼서 일반 시민들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역 내 헬스 시스템이나 주치의,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백신 접종 예약 관련한 문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65살 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계속 아마 릴리스가 될 거예요. 관련 소식들이.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는 오서나라는 그 건강보험 관련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서나, OTHENA라는 오서나라는 건강보험 관련 앱을 그러니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 앱을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오서나라는 건강보험 관련 앱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아직도 헬스케어 워커들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이 최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 일반인들 중에 백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 내,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지역 내에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 인포메이션 전화번호 1833-422-4225 1833-422-4225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되는데 역시 이 정보도 제가 그 기사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기사를 확인하시면 라디오코리아닷컴에서 기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샌버나디노 카운티 경우에는 여전히 1A 단계, 티어 1A 단계 가장 첫 단계죠. 그래서 헬스케어 워커들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만이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아직 접종을 할 수가 없고요. 샌버나디노 카운티 같은 경우에 카운티 정부가 지금 티어 1A 단계인데 티어 1B 단계로 나갈 때 공지할 예정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같은 경우 현재 역시 티어 1A 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1-3로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헬스케어 워커들만이 예약하고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벤츄라 카운티도. 그래서 벤츄라 카운티도 아직은 일반인들이 맞을 수는 없고요. 근데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벤츄라 카운티도 이메일을 통해서 지역 내 그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 관련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츄라 카운티 주민들도 그 이메일을 사인업을 하셔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벤츄라 카운티 보건국이 그때그때 제공하는 정보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다른 대부분의 LA를 비롯해서 카운티들은 이메일을 사인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가주의 대부분의 카운티는 아직도 65살 이상의 시니어들은 지금 백신 접종이 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은 상황인데요. 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렇죠. 멋모르고 그냥 가시면 그건 맞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제하시고 인포메이션을 확실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2차례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특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맞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맞기보다 내가 지금 1차로 맞고 3주나 4주 후에 2차까지 맞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1차는 맞는데 2차로 언제 맞을지가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면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신을 2번 맞아야 됩니다. 3주,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3주의 기간을 두고 또 모더나는 4주의 기간을 두고 2번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1차 접종을 하면 그 인체 세포에 대해서 백신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하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을 1차 접종 이후에 하게 되고요. 3주나 4주 후에 2차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 3, 4주 동안 훈련을 한 인체 세포 내에서 훈련을 한 그 이 백신이 그 면역력이 이제 2차 접종을 받으면서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에 즉각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1차로 접종하면 몸 안에서 면역력이 한 50% 정도까지 끌어올려지고요. 2차 접종까지 맞춰야 95%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2차 접종을 맞은 이후에도 면역력이 95%까지 바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을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수도꼭지 오픈한다고 해서 바로 단번에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2차 접종까지 맞고도 한 2주는 지나야 면역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왜 접종을 하고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접종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끝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스크 잘 쓰셔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 게더링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만 혹시라도 불의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렇죠. 몸 안에서 그런 점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이펙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어제도 뭐 의사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던 뉴스가 나와서 크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감기와 비슷한 정도의 증상이 사이드 이펙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몸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고열이 있다거나 두통이 있다.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렇죠.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백신을 접종하면 종이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카드에는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또 언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 등이 그 적혀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하고 받는 종이 카드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더나를 맞았으면 모더나를 맞았다는 게 적혀 있을 거고요. 그럼 모더나면 4주 후에 맞아야 되거든요. 언제 와서 맞아야 된다는 날짜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카드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근데 종이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 LA 보건국이 권고하는 거는 종이 카드 받으면 반드시 지갑에다가 월렛에 잘 집어넣어 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라. 이런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을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종이 카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종이 카드가 뭐 당분간은 그 패스포트 역할을 또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석 국장이었습니다.